99%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수학 공부법 탑 3. 저는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 개개별로 맞는 수학 공부법이 다르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학생은 함수 개념이 필요한 반면 어떠한 학생은 서술형 대비가 필요하다든지 학생별로 솔루션은 각각 다른 법입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수학 공부법, 99% 망하는 수학 공부법, 시간 낭비하는 수학 공부법을 물어보신다면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 누가 실패하는 공부법으로 공부를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이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공부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마음에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간의 노하우를 녹여내서 시간 낭비하는 실패하는 수학 공부법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수학 공부에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개대문만, 두 번째는 어차피 괜찮아 채점, 세 번째는 LTE 답지 확인법입니다. 엥?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실 거예요. 하나하나씩 상세히 설명드릴 테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대문만입니다. 개념은 대충, 문제는 많이 푸는 방법인데요. 제가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뭘까요? 선생님, 수학을 왜 공부해야 돼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수학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맨날 숫자를 착각해서 숫자를 잘못 본 걸 제가 계산을 해야 되고 달력은 찢어져 있고 호수를 반대로 도는데 그 속력을 제가 왜 구해야 되고 왜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학생들이 울분 섞이면서 저에게 많이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기 위해서 새롭게 약속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학이 나와서 지금 머리 아프고 편리함은커녕 지금 수포자 되게 생겼는데 뭐가 편리해?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편의점에 갔어요. 그래서 물건을 고르고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숫자, 수학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값을 표현해야 할까요? 만약에 수학이라는 학문이 없고 숫자가 없다면 정말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가격을 매길 수 없어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몇 층인지 표현할 길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학문은 사실 고문을 하거나 머리에 쥐를 내리려고 탄생한 학문이 아닌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가 약속한 언어라고 생각하면 조금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언어를 약속하면 이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납득을 하며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아주 쉬운 수학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가 무엇일까요? 바로 1입니다. 수학 연산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숫자인데요. 1로는 모든 숫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숫자로도 1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때 1을 가지고 최초의 연산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1 더하기 1, 2라고 새로운 언어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정의 또는 개념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100번을 더한다면 100번을 적는 것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 불편함을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단원이 바로 덧셈입니다. 이렇게 수학을 처음 배울 때는 왜 그렇지? 왜 이게 나왔지?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속된 식이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 풀어가거나 질문을 던지면서 해소하면서 학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거부터 수학을 배울 때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 답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야,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그 시간에 문제나 하나 더 풀어. 수학 시험에서는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 답을 맞추는 거야. 수학이 단순하게 답을 맞추는 학문이 되다 보니까 수포자가 생기고 재미가 없는 학문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던졌을 때 어머님들이 풀어서 엄마, 1이 왜 나왔어? 1 더하기 1은 왜 나왔어?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명확하게 바로 답변하는 것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전문가인 저도 가끔 아이들에게 호기심 어린 질문을 받으면 새롭게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그러게. 엄마도 그게 궁금했는데, 너도 그게 좀 궁금했나 보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거나 함께 책을 찾아보시면 그 경험도 아이에게 아주 좋은 수학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어차피 괜찮아 채점 방법입니다. 수학 문제집을 풀면 우리가 채점을 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이때 채점을 하면서 괜찮아. 어차피 이 문제는 마이너스 때문에 틀렸으니까. 시험에서 마이너스 실수 안 할 거니까 동그라미. 어차피 괜찮아. 이거 풀 때는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데 시험에서는 컨디션 좋을 거니까 동그라미. 이거는 두 개의 보기 중에서 헷갈리다가 하나 선택했는데 시험에선 안 헷갈릴 거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매우 관대하게 채점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우리가 문제집을 왜 풀게 될까요? 문제를 맞추려고 문제집을 푸나요? 아닙니다. 수학 실력을 높여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문제집을 푸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집을 채점할 때는 관대한 것이 아니라 칼을 빼든 것처럼 아주 냉정하게 채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을 체크해서 채우는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채점을 하는 것이 이미 내 자신에게 너무 관대한 것이 습관화되어 버렸다 하면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의 도움을 빌리거나 부모님 도움을 빌리거나 아니면 친구의 도움을 빌려서 스스로 채점을 하지 않고 냉정하게 채점하는 것을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어차피 괜찮아 하면서 채점을 한 경우에 문제집은 동그라미로 가득한데요. 실제로 이 문제를 복사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정해두고 풀게 하면 대부분 틀리는 끔찍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LTE 답지 확인법입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랜 시간 한 문제를 고민해보고 자기 전에도 생각해보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수학 레벨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우리가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접어둔다면 그저 머릿속에서도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이 문제를 풀려고 굉장히 노력한다고 해요. 참 기특하죠? 이 과정에서 수학 실력이 올라가게 되고 접어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샤워를 할 때 이렇게 푸는 거였어? 하면서 번쩍 풀이가 떠오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뇌에서 인지가 되고 수학 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내가 점점 더 레벨이 높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대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 없이 즉시 답지를 보게 되면 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내가 그냥 단순히 노력해서 이 문제를 외우고 익히고 비슷한 문제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수학 실력 자체가 높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변형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시험에서 바로 틀려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 공부법은 베스트셀러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에 나온 공부법이기도 합니다. 서울대의 명예교수 황농문 교수님의 저서 몰입에서는 긴 시간 동안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몰입 캠프라는 곳에서 초등학생들이 며칠 동안 배우지도 않은 미적분에 대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 풀어내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일이 당장 시험이라든지 한 문제를 오랜 시간 두고 고민하는 것이 힘든 학생이라면 스탑워치를 준비하신 이후 단 10분이라도 고민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탑워치를 활용한 수학 공부법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95 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 낭비하는 수학 공부법 탑 3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계대문만, 두 번째, 어차피 괜찮아 채점법, 세 번째 LTE 답안 확인법입니다. 혹시나도 이렇게 수학 공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효율적인 수학 공부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학 공부에 대한 꿀팁과 10년의 제 노하우를 대방출할 예정이오니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